기업 실적 보고서란 기업이 투자 관계자들에게 경영 성과나 재무 상태를 보고하고 기업의 홍보 내용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합니다. 이런 기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모스 스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레이아웃 변경하기. 자, 각각의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본인이 원하는 슬라이드 레이아웃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모스 시험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배경 수정하기. 배경색이라든지 그림, 질감 패턴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슬라이드 배경을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스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 그림을 삽입하기와 그림의 크기 조정과 자르기, 그리고 그림 스타일 및 그림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스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텍스트 상자, 도형 등을 사용해서 이런 개체 맞춤을 설정할 수 있는지 또는 이런 개체들을 그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스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레이아웃이란 모든 슬라이드에 표시된 내용에 대한 서식, 위치 및 개체틀 상자가 포함된 일종의 슬라이드 템플릿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작성하기 원하는 서식과 개체의 위치, 개체틀이 표시된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손쉽게 슬라이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보기 상태에서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다른 슬라이드 레이아웃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 중인 슬라이드를 열어놨습니다. 자, 맨 먼저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번 제목 슬라이드는 어떤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적용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홈 메뉴에 슬라이드 그룹에 레이아웃이란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선택한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표시가 됩니다. 자, 현재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이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럼 레이아웃 메뉴에서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1번 제목 슬라이드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으로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슬라이드 그룹의 이 레이아웃 메뉴는 기존에 이미 적용된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다른 종류의 레이아웃으로 변경하실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 배경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슬라이드 혹은 각 슬라이드의 배경색, 그림, 질감, 패턴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배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림을 사용해서 슬라이드 배경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사용해서 배경 서식을 꾸며주기 위해서 맨 먼저 디자인 메뉴로 갑니다. 자, 디자인 메뉴의 오른쪽 편에 사용자 지정 그룹에 배경 서식을 클릭합니다. 자, 배경 서식 클릭하면 오른쪽 배경 서식 창이 표시가 됩니다. 배경 서식장의 채우기 항목에 보시게 되면 단색 채우기부터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패턴 채우기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으로 배경 서식을 수정할 거기 때문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다음에서 그림 삽입 부분에 파일 단추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있는 폴더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찾은 뒤에 삽입 단추를 눌러주시면 슬라이드 배경이 그림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는 그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자, 배경 서식창에서 한 가지 색상으로 배경색을 꾸며주고 싶을 때는 단색 채우기,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하고 싶을 때는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체크하시면 되고, 또는 패턴으로 채우고 싶을 때는 패턴 채우기에 체크해서 배경 서식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항상 배경 서식창은 닫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에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6번 슬라이드를 선택했습니다. 자, 현재 6번 슬라이드 가운데에는 그림 삽입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그림 삽입 아이콘을 사용해서 그림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림이 있는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림을 선택하신 뒤에 삽입 단추 눌러주시면 슬라이드에 그림이 삽입이 됩니다. 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림을 삽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 가운데에 있는 그림 삽입 아이콘을 사용해서 그림을 삽입했지만은 삽입 메뉴에 여기 그림 메뉴를 사용해서 그림을 삽입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의 크기 조정과 자르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그림의 크기를 조정하시려면 크기를 조정할 그림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림의 좌우 방향, 상하 좌우 방향으로 둥근 크기 조절점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흰색 둥근 조절점이 보입니다. 이 둥근 조절점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른쪽 상단 대각선 방향으로 크기 조절점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왼쪽 버튼 누르고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또 늘려보겠습니다. 또는 선택한 그림의 왼쪽 또는 오른쪽 가운데 있는 크기 조절점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좌우 방향으로 크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한 그림의 크기를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일정한 비율로 전체 그림의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 조절점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본인이 원하는 크기로 드래그를 하시면 일정한 비율로 그림의 크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또는 본인이 원하는 크기 값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크기 그룹에 높이 값과 너비 값 상자에 정확한 값을 입력해서 그림의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평소에 그림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자, 서식 메뉴에 보시면 오른쪽 편에 크기 그룹에 자, 높이 상자와 너비 상자가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다가 직접 본인이 원하는 수치값을 입력해서 그림의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크기 상자에 높이 상자와 너비 상자에 본인이 원하는 크기대로 값을 입력하고 그림의 크기를 조정하게 되면 본인이 설정한 크기 값대로 그림 크기가 조정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높이 값과 너비 값을 입력한 뒤에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 서식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그림 서식 상자는 여기 크기 그룹의 오른쪽 하단에 여기 그림 서식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 그림 서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높이 상자와 너비 상자가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가로 세로 비율 고정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 고정에 체크된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높이 값과 너비 값을 입력해서 그림 크기를 조정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값대로 그림 크기가 조정이 안 됩니다. 컴퓨터 입장에서 생각한 가장 적당한 높이와 너비 값으로 강제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림의 높이 값과 너비 값대로 그림의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면 반드시 크기 값을 입력하기 전에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런 뒤에 본인이 원하는 높이 값과 너비 값을 입력하신 뒤에 그림의 크기 값을 조정해 주셔야만 본인이 원하는 크기대로 그림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을 원하는 크기로 자르는 방법 그리고 도형 모양대로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르기 작업을 할 그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서식 메뉴에 오른쪽에 크기 그룹에 보시면은 자르기 메뉴가 있습니다. 자, 자르기 메뉴를 바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의 상하 좌우 방향 또는 모서리 방향에 검은색 자르기 핸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검은색 자르기 핸들에 마우스로 가져가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저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좀 잘라 보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드래그해서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 이
회색, 짙은 회색 부분이 잘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 눌러주시면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크기대로 그림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좌우 방향으로 다시 제가 자르기 메뉴 누르겠습니다. 좌우 방향으로 마우스 가져가서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으로 약간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바깥쪽 아무 데나 클릭하시면 이동한 만큼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림을 얼마든지 자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는 그림을 본인이 원하는 도형 모양대로 자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크기 그룹의 자르기 메뉴 아래쪽 화살표 단추를 눌러주시면 도형에 맞춰 자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도형을 선택하시면 본인이 선택한 도형 모양대로 그림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 도형에서 오각형 도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눌러주시면 오각형 도형 모양대로 그림을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림 스타일과 효과 적용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는 포토샵 같은 전문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그림의 다양한 스타일과 효과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먼저 그림의 그림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그림을 먼저 선택하신 뒤에 서식 메뉴 바로 아래쪽에 그림 스타일 그룹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림 스타일 그룹에 자세히 보기 단추를 눌러주시면 좀 더 다양한 그림 스타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그림 스타일 아무거나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회전 흰색 그림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스타일 한번 적용해 볼게요. 다시 자세히 단추 눌러서 자, 이번에는 반사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그림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에 다양한 그림 스타일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 효과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 스타일 그룹의 오른쪽에 그림 효과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자 효과, 반사, 네온, 부드러운 가장자리, 입체 효과, 3점 회전까지 아주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효과를 선택만 하시면 돼요. 저는 그림자 효과, 바깥쪽 그림자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프셋 오른쪽 아래 이렇게 하시면은 오프셋 오른쪽 아래 그림자 효과가 그림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림이나 도형들을 여러 개의 그림이나 도형들을 개체에 맞춤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2번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텍스트 상자가 여러 개가 보입니다.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도 일종의 도형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텍스트 상자, 2번, 그 다음 3번, 4번 텍스트 상자. 세로 방향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좌우로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것을 가시런하게 정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렬을 할 도형이나 이미지들 먼저 선택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1번 도형을 마우스로 선택하고, 자, 서로 연속적인 도형을 선택하실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세로 방향으로 도형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좌우 방향으로 봤을 때는 많이 어긋나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서식 메뉴에 오른쪽에 보면 정렬 그룹이 있습니다. 자, 정렬 그룹에 맞춤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맞춤 메뉴를 누르시면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위쪽 맞춤, 중간 맞춤, 아래쪽 맞춤이 있습니다. 또는 가로 간격, 세로 간격 동일하게 메뉴가 있습니다. 이런 메뉴들은 도형이나 텍스트 상자, 이미지들을 맞춤 정렬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맞춤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세로 방향으로 4개의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했는데 일단 가운데 맞춤을 해보겠습니다. 자, 맞춤에 가운데 맞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1번, 2번, 3번은 서로 붙어 있는데 4번은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춤 메뉴 눌러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가운데 맞춤 정렬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개체 그룹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이상의 도형이나 이미지들을
하나의 개체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선택했던 1번, 2번, 3번, 4번을 하나의 개체 그룹으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1번을 선택하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로 2번, 3번, 4번. 그런 뒤에 정렬 그룹에 보시면은 그룹화 메뉴가 있습니다. 그룹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 4개의 개체가, 4개의 텍스트 상자가 하나의 텍스트 상자처럼 그룹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룹화를 해제하고 싶다면 다시 그룹화 메뉴 눌러서 그룹 해제를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 이미지, 텍스트 상자들을 개체 맞춤하거나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